좀 쾌감이 좋은 거죠. 아주 좋진 않아요.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약간 좀 꿍꿍이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야 이거 뭐야 이게. 안녕하세요, 다니스텍입니다. 오늘은 진지하게 갈 텐데요. 오늘은 아주 진지하고 전문적이고 지루한 내용입니다. BMW 530e를 시승을 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지루하고 장황하고 좀 복잡한 내용인데 자동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될 지점이기 때문에 굳이 지루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웃기는 거 안 합니다. 오늘은 아주 전문적이고 웃기는 거 안 하고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자꾸 웃지 마세요, 감독님. 진지하게 오늘은 다소 졸릴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올 때 틀어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수면 촉진 교육방송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모든 것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띠리링 띠리링. 미디오 오토.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보통 이제 PHEV 그러잖아요.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의 이니셜을 이렇게 딴 겁니다. 하이브리드는요,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 그래서 HEV라고 줄여서 부르고요. 요거는 거기 앞에 플러그를 붙여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PHEV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플러그라는 것만 딱 봐도 아시겠죠? 하이브리드랑 구조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거기에 플러그만 딱 붙인 거, 전기 코드 딱 붙인 거, 요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여기 딱 붙인 거, 여기 딱 붙인 플러그가 여기 있는 거, 요게 있으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게 없는 하이브리드면은 그냥 하이브리드. HEV,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의 차이는 바로 이 플러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플러그만 붙어 있고 다 똑같냐? 이건 아니에요. BMW 5 시리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만 나와서 이제 자체적인 비교는 안 되는데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그냥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고 PHEV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플러그도 들어갔지만 전기 모터도 더 세지고요. 배터리 용량도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충전을 해서 전기 모터만으로 전기차처럼 달려야 되거든요. 꽤 오랫동안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모터도 좀 더 센 거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전기 배터리도 더 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비싸지죠. 그래서 3,400만 원 막 이래요, 아이오닉이. 자, 구체적으로 보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43마력입니다. 근데 아이오닉 플러그인 60마력이 들어갑니다. 60마력짜리 모터. 그러니까 모터는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는데 더 센 모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1.56kW인데 플러그인은 8.9. 몇 배가 큰 거야, 그러니까.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배. 6배가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배터리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전기 모터도 똑같은 크기인데 43마력에서 60마력으로 올라가면은 좀 고급 모터가 들어가는 거거든. 코일에 막 전기를 많이 감거나 뭐 해가지고 좀 세게 만든 전기 모터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가격이 비싸지죠. 그래서 3천 몇백만 원짜리 아이오닉 플러그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안에 아이오닉보다도 더 센 122마력짜리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12kWh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전기 모터도 122마력짜리에 12kWh 배터리 들어가 있어. 이것도 그래서 비싸죠. 이게 그래서 7,6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BMW 5 시리즈의 베이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520i는 한 6,800만 원? 뭐 이렇게 되고 530 조금 성능 조금 원하시는 분이 타는 530, 좀 여유 있게 달리시려고 하는 530 타시는 분들이 7천만 원대 초반, 이게 7천만 원대 중반입니다. 530i랑 530e랑 출력이 비슷해요. 출력이 비슷한데 이게 좀 더 비싸죠. 500만 원 정도가. 대신 이게 마력은 똑같은데 전기 모터가 토크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크가 더 셉니다. 그 토크가 세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530i는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7.5초인데 530e는 6.1초. 그러니까 1.4초나 가속이 더 좋은 거라면은 힘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력은 두 개 다 252마력이라고 할지라도 토크가 이게 훨씬 더 좋다. 디젤 차 이상의 토크를 내주는데 이게 가속 페달 밟자마자 전기 모터는 토크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발진 가속이 훨씬 더 좋고 발진할 때 느낌도 이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달리고 싶은 분한테는 530i보다도 530e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소리도 더 안 나는데 훨씬 더 빨리 나갑니다. 좀 쾌감이 좋은 거죠. 띠리링. 미디오 오토. 자, 이 차의 장점은 뭐 대부분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전기 모터랑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 충전해 가지고 탈 수도 있고, 네, 전기 충전하면 한 30km, 한 33km 정도를 전기차처럼 달릴 수 있습니다. 충전 완전하게 하면은. 그리고 전기 모터가 힘을 더해줘서 더 잘 나간다는 거. 530i랑 비교하면 좀 더 잘 나갑니다. 이 전기 모터랑 배터리가 가격이 꽤 비싸요.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5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 530i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은데 재료는 훨씬 더 비싼 걸 쓰고, 제가 보기에도 530i랑 재료 이렇게 막 늘어놓고 분해해서 딱 보면은 요게 500만 원 이상은 더 들어갔어요. 전기 배터리가 12kWh나 되면은 1kWh당 보통 한 30만 원 정도거든요, 배터리가. 그 배터리만 뭐 한 3, 400만 원 한다는 건데, 68kWh 같은 그런 뭐 코나 전기차 이런 데 들어가는 배터리 있잖아요. 그거 1000만 원 넘어요. 배터리 가격만. 배터리 가격이 상당히 비싸. 그리고 전기 모터 가격도 또 들어가 있어. 배터리가 연료 탱크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여기. 요 뒷시트 밑에. 연료 탱크가 여기 있었는데 연료 탱크를 이 트렁크 밑으로 또 넣었습니다. 트렁크 밑으로 아주 콤팩트하게 압축 장치까지 딱 붙여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연료통은 휘발유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오는 것만 방지되어 있는 수준의 그 연료통이고, 압축은 완전히 이렇게 막 밀폐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면서 이 조그만 연료통에다가 45L를 꽉 채웠어요. 그래서 조금만 역류가 돼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딱 압축을 해서 딱 마개를 꽉 닫아 놓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BMW에는 없는 이 주유구 열림 버튼이 다시 생겼어요. 보통 BMW는 요거 도어 열어놓으면 요거 그냥 이렇게 열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도어 열어놓으면 이거 안 열려. 그러니까 아까 그 버튼을 누르면은 마개를 조금 연 다음에 요걸 열어서 연료를 집어넣을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압축 장치까지 들어가 있고, 연료통 새로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뭐 요런 거 하면서 적어도 원가가 거의 500만 원 가까이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원가대로 그냥 아유 이거는 그냥 뭐 마진 남길 필요도 없어, 이거는 그냥 손해만 안 보고 팔면 돼, 이렇게 만든 차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유럽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가격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냥 아유 나 손해만 안 보고 팔면 돼 정도 수준으로 가격을 꾹 눌러 담아서 가격을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차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의 뭐 벤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포르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다 그런 가격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왜 얘네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마진 남길 생각을 안 하고 가격을 꽉 맞춰가지고 이렇게 팔까? 요게 오늘 얘기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해서라도 많이 팔아야만 되는 얘네들의 그런 자초지종 속사정 이런 게 있어. 나 이거 팔아야 돼, 이거 팔지 않으면 벌금 내, 이거 팔아야 돼,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 내가 이거 벌금 조금이라도 덜 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안 남기고, 예,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는 거예요. 띠리링. 미디오 오토. 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가격이 꽉 조여져 있을까? 왜 남지 않고 팔까? 여기서부터 이제 좀 졸려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졸지 마세요. 기지개 한번 피고 갈까? 기지개 한번 피고. 유럽의 그 친환경 규제가 상당히 심하죠. 2021년부터 팔고 있는 모든 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g 이하로 맞춰야 됩니다. 이걸 안 맞추면 한 대당 95유로의 벌금을 내야 돼요.
95유로만 내면 되잖아. 그러면 1g당 95g. 예, 1g당 95g이 아니고요. 1g이 오버가 됐잖아요. 그럼 1g 곱하기 그 해 유럽에 팔린 모든 차 대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대를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10,000g 곱하기 95유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95만 유로잖아. 근데 10,000대만 팔겠어요? 한 달에 몇만 대씩 파는 회사인데. BMW는 2021년도에 낼 것으로 예상되는 벌금이 여기 1조 원이더라고요. 1조 원. 현대기아차도 유럽에서 거의 1조 원 정도 낼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은 5조. 이게 5조, 1조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 서울역에 가면 서울 스퀘어라고 커다란 그 벽돌 색깔 빌딩 있잖아요. 네모난 거. 1조입니다, 그게. 그게 1조. 그러니까 그 정도 빌딩을 살 수 있는 거를 벌금으로 그냥 내는 거야. 벌금 안 냈으면 그 정도 빌딩 하나 살 수 있는데, 폭스바겐은 그거 5채 살 수 있는데, 이게 큰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1g을 아껴야 되는 거야. 1g을 아끼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평균치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배출가스, CO2 배출량을 평균치를 낮춰야 될 거 아니야. BMW나 벤츠나 이런 거 모두 다 막 200g 넘게 막 300g 가까이 배출되는 760 막 이런 거, 예? 7 시리즈 이런 거 뭐 X5, X7 막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러면은 배출가스 제로에 가까운 전기차도 팔아야 되고, 또 이거 지금 40g이거든요. CO2 배출량 40g. 요런 차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팔아야지 큰 차도 팔 수가 있어요. 이거는 BMW 5 시리즈인데 40g 밖에 안 나와. 보통 2리터 엔진 들어간 가솔린 차가 160g 뭐 정도 나옵니다. 520i도 160g, 뭐 150g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40g 밖에 안 하잖아.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평균치를 얼마나 많이 낮춰주겠어요. 게다가 슈퍼 크레딧 제도라고 해서 CO2 배출량 50g 이하인 차는 슈퍼 크레딧이라 그래서 한 대를 팔면은 그거는 2대 판 것처럼 계산을 해줘. 그러니까 이거 40g짜리 한 대만 팔아도 40g짜리 차 2대 판 것처럼 합산해서 평균치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면 팔수록 벌금을 계속 줄일 수 있는 차인 거예요. 자동차 회사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이 차에는 마진 안 붙여서 파는 거예요. 소비자로서는 이런 차 사는 게 이득이죠. 정부에서 어떤 규제, 나라에서 어떤 규제 때문에 야, 그 친환경 차는 싸게 팔어 라는 강요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소비자들도 이게 가격이 좀 잘 나왔으니까 이거 사면 좋겠네 라고 해서 이거 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유럽에서는 확실히 이 95g 벌금법 요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약간 할인된 가격에 파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75g이에요. 75g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벌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자동차 회사가 차를 만들어 팔면서 여기저기 지켜야 될 것들, 그걸 못 지키면은 벌금을 또 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에도 막 그런 게 여러 개 있고요. 배출가스에도 그런 게 여러 개 있고요. 생산 과정에서도 무슨 유해 물질 이게 해가지고 몇 % 이상 되면은 또 벌금 내는 게 있고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니까 사실 이슈화는 안 됐어요. 기사 쓰신 분들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75g에 친환경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키면은 조금 플러스를 해줘서 75g에서 조금씩 규제치를 좀 늘려줘 막. 예, 원래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는 75g에 맞춰야 돼요. 근데 일렉트로닉 파워 스티어링 해가지고 전자식으로 움직이는 운전대, 요거 EPS라 그러죠. EPS 붙이면은 몇 그램 유예시켜주고, 자동 브레이크 그 진공 배력 장치로 안 하고 전동식으로 작동되는 전동식 브레이크 달면은 그것도 또 배출가스 저감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거 하면 또 몇 그램 유예시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키다 보면은 이제 그 규제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 벌금 안 내는 거예요. BMW 코리아도 그런 걸 맞춰서 벌금 안 내야 되는 거야. 벌금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거는 친환경 차를 만들고 있고 친환경 차를 생산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나라에 팔고 있다는
자존심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BMW 코리아는 맞추려고 해요. 벤츠도 좀 맞추려고 해. 근데 벤츠는 PHEV가 그렇게 많이 안 팔리나 봐요. 근데 BMW는 PHEV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려고 가격이나 이런 거 잘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친환경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좀 많이 팔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PHEV가 알려졌으면 좋겠다. 저 이거 한 달씩이나 빌려줘서 얼마나 좋은지 타보라 그랬는데 아주 좋진 않아요. 내가 아주 좋으면은 막 최고 막 야, 이거 꼭 사야 돼 뭐 이랬었는데 아직 안 그랬잖아요. 아주 좋진 않아. 근데 좋긴 좋아요. 저라면은 5 시리즈 산다면은 이거 샀을 것 같아. 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 야, 그럼 유럽은 그렇게 PHEV가 좋은데 왜 우리나라에는 PHEV가 왜 없어? 왜 네가 왜 PHEV 좋다고 자꾸 네가 얘기해야 될 정도로 PHEV의 이해도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낮아? 이런 의문점 가질 수 있잖아요. 너 장사하는 거지. BMW에 돈 받고 너 장사하는 거지. 이런 의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의심을 받을까봐 제가 또 공부를 했죠. 유럽에는 PHEV가 원래 시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전기차가 많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전기차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전기차가 많으니까 전기 충전 시설도 많아지고, 그리고 정부도 전기차 하라고 자꾸 지원금 줘서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처럼 지원금 이렇게 전기차에 많이 주는 나라가 없어요. 전기차 인프라도 좋고 전기차 지원 정책도 좋고,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유럽은 이렇게 안 해요. 유럽은 전기차가 아직은 정착을 못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전기차가 왜 딱 많냐면요, 북한이 딱 가로막고 있잖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봤자 400km예요. 전기차 충전해가지고 가게 만만하거든. 여기 조그만 나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기차로 확 바꿀 수 있는 나라인 거야. 나라에서 조금만 노력하고 자동차 회사에서 노력만 조금 하면은 전 국민이 전기차를 탈 수 있는 나라예요. 불편하지 않게.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라예요. 근데 유럽 보세요. 유럽은 우리나라가 요만하면 유럽은 이만해요. 유럽에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국경을 막 넘나들면서 여행을 해. 더군다나 유럽은 휴가가 한 달이야. 한 달 동안 1800km 달려서 막 니스 해변 가가지고 휴가 즐기고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전기차 못 타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전기차는 그냥 도심용 수단이에요. 도시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수단. 그리고 주말이라도 어디 좀 멀리 가려고 그러면은 내연기관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타고 가야 돼. 휴가 때는 또 내연기관 렌트해서 또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전기차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이런 인식 때문에 전기차가 잘 못 파고들어. 이런 것 때문에 유럽에서는 전기차보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평일에는 출퇴근하면서 전기차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 갈 때는 기름 넣으면서 멀리 가고 이런 겁니다. 유럽에서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기차가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애매하죠, 이게. 그럴 거면 전기차 타지. 전기차도 요즘에 뭐 가덕 충전하면 400km 가는데 한 번에 가는데 굳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거 살 필요가 있나? 전기차는 보조금이라도 많이 나오지. 이건 보조금도 500만 원밖에 안 나와. 더군다나 BMW 5 시리즈는 그것도 못 받아. 수입차 중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유일하게 보조금 받는 거 500만 원 받는 거는 프리우스 PHEV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지금 니로밖에 없어요. 사실상 니로 PHEV밖에 없습니다. K5랑 소나타도 하도 안 팔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었는데 아이오닉 자체가 안 팔리니까 걔네들 그냥 지금 안 팔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차 중에서 살 수 있는 차는 니로 PHEV밖에 없어요. 감독 졸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또 요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자동차 얘기예요. 친환경차 얘기 나오면은 자동차 좀 좋아한다 그러면 한마디씩 툭툭 던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여자친구랑 같이 백화점에서 딱 나왔는데 전기차 충전하는데 막 테슬라가 있는데 가운데 BMW가 하나 딱 껴 있어. 그러면 여자친구가 딱 물어보잖아. 오빠, 저 불법 주차다 저거 BMW인데 전기차에다 주차했어. 오빠 저거 신고해.
그랬을 때 딱 얘기해야지. 야, 저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302잖아. 저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저것도 전기 충전하는 거야. 저거 신고 안 해도 돼. 딱 얘기해줘야 되잖아. 딱 얘기했는데 여자친구가 딱 물어봐. 오빠 전기차도 아닌데 저기서 어떻게 충전을 해? 그런 차가 어딨어? 저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라고 하지. 그러면서 이 얘기를 막 들려주는 거야. 에서는 뭐 이렇게 도시가 조그맣고 가지고 시간날 때는 뭐 해가지고 전기 가솔린으로 충전해가지고 해가지고 막 여자친구 옆에 자고 있어. 띠리링 띠리링. 미디오 오토. 이 구조를 보면은 520i에 들어가는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 122마력짜리니까 이게 후륜구동차잖아요. 여기에 엔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엔진에서 쭉 해서 변속기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쭉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뒷바퀴를 굴리는 후륜구동인데, 엔진이 이렇게 있고 예전에 변속기가 이렇게 기다랗게 있었는데,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요만하게, 요만한 한 7cm? 6cm? 요 정도 되는 둥그란 전기 모터가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 전기 모터의 안쪽에는 다판 클러치가 들어가 있어요. 클러치. 그리고 전기 배터리는 여기로 충전을 하지만 여기로 이렇게 돼가지고 전기 배터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연료통은 요 뒤로 빠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520i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0g인데 이거는 어떻게 거의 비슷한 구조의 전기 배터리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40g 밖에 안 나와? 이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야, 거의 내연기관으로 이거 충전 안 하고 쓰면은 거의 150g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근데 전기 모터 그거 조그만 거 요거 하나 달았다고 어떻게 뻥을 쳐도 유분수죠. 150g에서 40g으로 주느냐 말이죠. 요것도 조금 약간 좀 꿍꿍이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CO2 배출량 측정할 때는 가득 충전하고 들어가요. 계측기를. 가득 충전하고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구간을 전기 모터로만 달릴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일부 구간에서 가솔린 엔진 잠깐 켜져가지고 이렇게 된 것만 가지고 됐어 끝 하고서는 평균치 내가지고 40km당 이거는 40g밖에 배출을 안 해 라고 딱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야, 이거 뭐야 이게. 전기 충전 그럼 맨날 하고 다니나? 전기 충전 안 하고 됐으면은 150g 가까이 나오는 차를 말이야. 전기 충전 누가 맨날 하고서는 그거래. 전기 충전 맨날 하고 타는 사람들이야 다들. 괜히 토달지 마. 약간 웃기는 게 있어. 이런 것만 봐도 정부에서 자꾸 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도 만들어. 너네 그럼 계속 내연기관차 만들지 말고 이런 거라도 빨리 만들어 라고 약간 봐주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매일 전기 충전 부지런히 하면서 탈면 진짜 40g 밖에 안 나오는 차가 되겠지만, 사실 저도 지금 한 달 가까이 갖고 있었지만 그냥 기름 넣고 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들 댁에서도 꼼꼼하신 분들이나 전기 충전하는 게 쉬운 분들, 집에 전기 충전기가 있거나 아파트에 충전기가 있거나 회사에 충전기가 있는 분들은 부지런히 충전해서 타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꽤 많아질 수는 있지만 일단 이건 40g으로 나라에서 인정을 했고 유럽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한 거고요. 여러 가지 좀 약간 막 따지고 들어가면 이상한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만들던 자동차 회사들이 환경 벌금을 조금이나마 덜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금만 뭘 하면은 평균치를 확 낮출 수 있는 차기 때문에 이거는 마진을 남기지 않고 팔고 있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 그래서 이거 빨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라는 거예요. 환경을 위해서 사라는 게 아니라 들어간 재료에 비해서 마진이 적게 만든, 한마디로 이득이 되는 차라는 거예요. 졸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졸지 마시고 기지개 한번 피고 갑시다. 이제 달리러 가면 돼요. 네. 이제 아유. 띠리링 띠리링. 미디오 오토. 자, 출발하기 전에 요게 7,660만 원이에요.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7,850, 한 200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그게 이제 M 패키지라서 범퍼랑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스포티하게 되어 있고, 휠도 좀 더 스포티한 휠이 붙어 있고, 브레이크 패드도 파란색 칠해진 좀 멋있는 거고,
운전대에도 M 붙어 있고 뭐 여기저기 M 붙어 있고 막 이런 거 장식하고 막 이렇게 된 장식만 돼 있는 거가 200만 원 비싼 겁니다. 엔진이랑 이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특별히 뭐 스포티한 디자인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은 그냥 7,660만 원짜리 요거 할인을 좀 잘 받으셔서 사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경쟁 모델인 벤츠 E302 요거는 8,410만 원이에요. 근데 좀 비싸죠. 예, 같은 경쟁 모델인데 비싼 게 요거는 4륜구동 모델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벤츠는 이 클래스에서 요 정도 고급 모델을 사면은 4륜구동까지 필요한 사람들이 살 거야 해서 조금 고급 취향들을 공략을 하는 거고요. BMW 5 시리즈도 4륜구동 모델이 유럽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안 들여오고 후륜구동 모델, 좀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후륜구동 모델 위주로 지금 들여오고 있습니다. BMW는 언제나 후륜구동 모델로 먼저 쫙 깐 다음에 그 중에 요게 어느 정도 팔리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때 사륜구동 장치도 더해주고 무슨 장치도 더해주고 무슨 디자인도 더해주고 계속 이렇게 팔아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마케팅을. 요것도 아마 시장이 어느 정도 성성이 되면은 사륜구동 모델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한 3, 4일 몰고 달렸을 때는 차 좋다, 깔끔하게 전기 모터만으로도 잘 나간다, 네, 이 생각을 하면서 탔는데 이것도 오래 빌려주니까 내가 단점을 발견한 거예요. 부드럽게 몰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출발을 해. 이제 와이프 딱 탔어. 와이프 딱 타고서는 이제 다 탔지? 안전벨트 맸지? 간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뭐야? 운전을 왜 그렇게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기분 나쁜 거 없는데요? 기분 나쁘고만 벌써 뭐야? 와이프한테 혼난다고. 보통 때처럼 다른 차 몰듯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출발할게.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이게 전기 모터가. 그 와이프가 뭐야? 화났어? 저 화 안 났는데요? 화났구만. 와이프가 화난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화난 게 돼버리잖아. 그렇죠. 그냥. 예. 그럼 뭐라고 내가 변명을 할 수가 없잖아. 얘기만 하면 할수록 더 변명을 하는 그러니까 더 구차해지거든. 와이프가 화났네? 그러면 화난 거예요. 예. 이게 부드럽게 출발이 안 돼. 왜냐면은 엔진에서 오는 요 회전이 다판 클러치를 통해서 변속기를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클러치를 밟듯이 이렇게 해주는데, 전기 모터는 다판 클러치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요, 변속기랑. 그래서 전기 모터가 휙 돌면은 클러치 같은 거 없이 같이 휙 도는 거야. 근데 이 전기 모터는 전기를 붙었다 뗐다 하는 게, 이게 그냥 딱 붙으면 그냥 휙 도는 거거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니까 부드럽게 출발이 안 되는 거야. 더군다나 언덕길 같은 데 출발은 진짜 확 출발돼요. 요게 조금 와이프한테 잔소리를 좀 들을 수 있어요. 화난 사람으로. 화 안 났는데요? 존댓말 써도 화났구만. 화났어. 또 뭐 아침이 또 마음에 안 들었구만. 야, 그 반찬 그거 반찬통에서 그냥 꺼내서 따로 안 담아뒀다가 그게 그렇게 싫었냐? 제 와이프가 그렇다는 건 정말 아닙니다. 띠리릉 미디오 오토. 브레이크가 이게 회생제동 시스템이랑 이렇게 매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다른 내연기관차는 처음부터 디스크를 쫙 브레이크 패드가 잡지만 이거는 처음에는 어느 구간까지는 회생제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발전기를 돌리면서 속도를 줄여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 정도까지 속도가 떨어졌으면은 발전할 가치도 없네. 그러면서 회생제동이 쓱 이제 빼. 그럼 그때 이제 쓱 브레이크가 싹 들어가면서 디스크를 잡아서 세우는 거거든요. 회생제동이 쓱 빠지면서 풋브레이크가 쓱 들어가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됐어요. 회생제동이랑 풋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운전자가 알아채지 못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쫙 해야 되는데, 그거 토요타가 제일 잘해요. 그래도 그 하이브리드를 옛날부터 만들던 토요타가 그나마 잘하고, 현대기아 자동차도 요즘에 좀 잘해요.
근데 BMW는 하이브리드를 현대기아나 토요타만큼 많이 만들어 보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직까지 이게 미숙한 거야. 그리고 BMW의 브레이크는 좀 제동력이나 이런 게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 잡히는 경향이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발이랑 정지 요게 부드럽게 안 되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5 시리즈 뭐 530i랑 똑같아요. 핸들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똑같고요. 뭐 타이어가 조금 그 친환경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타이어가 530보다 아마 1인치 작은 타이어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주행감은 더 좋아졌다고 봐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530보다 조용한 거 요게 좀 다르죠. 그리고 요게 진짜 BMW에서 주장하는 6.1초가 나오는지 엔진 힘으로 전기 모터의 힘을 확 보태서 갈 수 있게 해놓고 출발하겠습니다. 7초 34. 7초 34. 아 이거 100km짜리 아저씨 탔다고 이게 이밖에 안 나오나? 아쉬운데요. 32.1m. 제동거리는 좋네요. 저기 제조사에서 7.1초라 그랬잖아요. 네. 조금 차이 나는데 뭐 2명 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나오죠. 가속감, 제동 자세, 뭐 이렇게 동적인 거, 이 다이내미즘은 BMW가 정말 잘한다는 거를 BMW 탈 때마다 느낍니다. 고속주행감이라든지 핸들링, 예? 핸들링 좋은 거 뭐 이런 거는 진짜 BMW가 정말 잘하는구나. 그리고 5 시리즈 정도가 되면은 야 그렇게 깔끔하게 잘 달리면서도 어떻게 승차감을 저렇게 잘 잡았지? 네. 라는 느낌 나거든요. 3 시리즈보다도 야너 5 시리즈는 5 시리즈네. 딱 이 얘기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보세요. 여기 이제 맥스 E 드라이브로 하면 전기 모터만으로 가잖아요. 네. 전기 모터만으로 140까지 가요. 지금 엔진 소리도 안 나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크루즈 컨트롤을 켜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반자율 주행 기능 하잖아요. 반자율. 예, 혼자 운전대 뭐 운전대 잡으라 그러고. 예. 요때 이제 59 정도. 59나. 네, 60 이하로 나오잖아요. 네. 전기 모터만으로 불과 요만한 전기 모터로 네. 요만한 전기 모터 라면 하나 끓일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냄비 네. 요 정도의 크기의 모터로 이 차를 140km까지 그 모터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 배터리를 운용하는 모드가 3가지 모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맥스 E 드라이브,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 배터리부터 먼저 쓰겠다, 휘발유보다 전기 배터리부터 쓰는 데까지 쓰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전기차처럼 이 차를 타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맥스 E 드라이브 모드를 놓고 그냥 달리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면은 디폴트 값은 그냥 처음에 시동 걸 때 값은 맥스 E 드라이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누르면은 배터리 컨트롤이라고 해서 100%가 찰 때까지로 내가 설정해 놓는 겁니다. 100%로 전기 배터리가 찰 때까지는 휘발유 위주로 좀 써줘. 휘발유를 좀 돌려서 충전도 좀 해줘. 요거예요. 요거를 제가 해서 요 배터리 컨트롤을 목표값을 100에서 조금 낮출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60%로 낮췄다 그러면 60%까지 찰 때까지는 휘발유 모드로 좀 더 돌리는 거예요. 예, 요런 모드도 있고, 그 다음에 오토는 상황에 따라서 뭐 내리막길, 오르막길, 그 다음에 제가 가속 페달 어느 정도 밟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모드, 요때는 휘발유 엔진을 좀 켜서 조금 더 힘을 보태 가지고 여기 언덕을 빨리 올라가는 게 좋겠어, 이 사람이 언덕인데 가속 페달을 좀 밟았거든, 뭐 이런 식으로 차가 알아서 컨트롤 해주는 게 오토 모드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벤츠는 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것보다 엔진 출력도 더 좋고 배터리 용량도 더 크고 전기 모터 힘도 더 세요. 근데 벤츠 치명적인 단점, 일단 무게가 100kg 벤츠 2300이가 더 무거워요. 전기 모터만으로 가는 그 효율, 1kW 시당 몇 킬로미터 가느냐, 요거 전비라 그러는데
요게 벤츠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벤츠가 2.5km per kWh, 그러니까 1kWh로 2.5km밖에 못 가는데 BMW는 1kWh로 3.4를 갑니다. 3.4km. 그러니까 벤츠는 2.5km밖에 못 가는데 요건 3.4. 그래서 요걸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벤츠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전기 모터만으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가 BMW가 더 깁니다. BMW는 39km, 벤츠는 31km. 근데 힘은 벤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벤츠가 제로 100, 요 시속 100km까지 5.7초인데 BMW 요 차는 6.1초. 벤츠와 BMW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지금은 사륜구동 장치가 나는 꼭 필요해. 나는 겨울에 이렇게 좀 조금이나마도 안정적으로 달리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벤츠 쪽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 나는 사륜구동이고 이륜구동이건 상관없는데 나는 좀 효율이 좋은 걸 타고 싶어. 효율 좋은 것 때문에 PHEV 사는데 효율 좋아야지. 그러면은 BMW 사셔야 되는 거고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띠리링. 미디오 오토. 네, 530이 좋죠, 감독님? 네, 좋네요. 네, 깔끔하게 잘 나가고 출발할 때와 정지할 때만 부드럽게 출발하고 부드럽게 정지하는 게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처음에는 조금 요만큼 어색할 수 있어요. 예민하신 아내분들만 좀 알아채고서는 당신 화났어? 뭐 요 정도 한다는 거 정도지. 예, 아주 뭐 차가 울컥울컥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약간 예민한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30e를 시승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 차의 상품성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좋은 가격에 팔려고 하느냐,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5 시리즈 살 바에는 530e를 사는 게 제일 이득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530i보다 530e가 500만 원 정도 비싸지만 사실 전기 모터 부지런히 충전하면서 전기 충전하면서 타면은 또 연비도 좋고 전기차로만으로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연료비에서 다 뺄 거예요. 왜냐면은 요거 저희 집에서 환경부 충전기로 가득 충전하면은 12kWh 한 11.5kWh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전기료 1,100원 정도 냅니다. 그러면 휘발유 1리터 값이잖아요. 휘발유 1리터면은 이게 16.7km, 연비대로 하면은 복합 연비 16.7km를 달리는데 요거 1,100원어치 충전하면은 33km 정도 달립니다. 그러니까 2배 더 가는 거죠. 휘발유로 갈 때보다 전기 충전해서 가면은 연비가 2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만하네? 이런 계산 나오죠. 예. 여러모로 지금 사면 이득인 차입니다. 요 법도 좀 느슨해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재료값 이런 거 생각하면은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차가 돼요. 예, 이런 거를 감안해서 차를 선택하실 때 좀 더 현명한 선택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BMW 5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시승 느낌 여기까지 장황하게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내 꿈꿔. 밤에 장지택이 나와, 꿈에 장지택이 나와가지고서는 장지택이 나와서 뒤로 그대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막 이러고 문짝 막 꿈에 문짝 보는 꿈 꾸고. 오늘 이거 저희 원래 이렇게 막 지루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원래 되게 깔끔하고 지금 되게 생동감 넘치는데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오늘만 이렇게 지루한 거예요. 오늘 이거 지루해. 야 장지택 다시 지루해졌어. 이거 구독 취소하자. 이거 취소하지 마세요. 오늘만 이런 거예요. 오늘만. 이렇게 지루한 게 얼마만이야 이게. 역시 승혜랑 같이 할 때가 승혜랑 그냥 계약서를 빨리 그 도장 찍어놨어야 되는데 장 감독인지 장 기자인지 장진탱이라고도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조용하면서 소리도 하나도 안 내면서 잘 달리고 승차감도 좋고 그러니까 가족이랑 여행 갔을 때 되게 상쾌하게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아이고 출발하거나 정지할 때 조금 그 거칠게 했다고 화났냐고 그러고. 응? 이렇게 전기차 이 전기 모터만 써가지고 이렇게 살살 응? 경쾌하게 달려주는데 그 출발하거나 그것 때 조금 그랬다고 화났냐고 그러고. 응? 마음 상하셨군요.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아침에 왜 그래? 그러면 창밖만 보면서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계속 창밖만 보고 있어. 아니 왜 그래? 좋은 데 가는데 왜 그래? 아 괜찮아. 부부의 세계입니다. 세울 때 와이프가 뭐 기분 안 좋은 거 있어? 왜 그렇게 세워? 부부의 세계입니다.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달리는 거지. 그거 안 좋아했어요? 부부의 세계입니다. 미디어 오토